안녕하세요, 야미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 없거나 안과 밖이 너무나 다른 그곳. 도대체 그 속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오늘은 SCP재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신기한 건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한 유괴사전 SCP 시리즈 살아있는 건물편 보시죠. 1년 번호 SCP-413 등급 안전 별명 끝없는 주차장. SCP-413은 알려지지 않은 장소의 4층 주차장입니다. 외부에서 봐서는 이상할 것이 없는 이 주차장은 내부를 스스로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가변적인 환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전등을 움직이거나 층을 늘리거나 계단 수를 바꾸는 등 내부 구조물을 마음껏 바꿀 수 있죠. SCP-413의 내부를 정밀하게 관찰한 결과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사실과 대상의 내부는 건물의 외형 치수보다 넓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CP-413의 또 다른 능력은 사람의 방향 감각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정신을 잃게 만들거나 저주파 소리를 생성하여 뇌의 중요한 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이 소리에 오래 노출되면 메스꺼움, 현기증, 구토, 어지러움, 근심, 밀실공포증과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다행히 효과는 SCP-413을 떠나면 차츰 사라졌습니다. 1년 번호 SCP-026 등급 유클리드 별명 방과 후 잔류. SCP-026은 중앙 현관과 연결된 두 개의 동이 있는 3층짜리 학교 건물입니다. 학교 일대의 실종자 다수가 학교를 방문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재단이 조사에 착수했죠. 학교는 복도의 길이와 계단의 개수가 변하는 듯 가변적입니다. 교실의 수는 셀 때마다 바뀌며 복도의 끝에서 끝까지 도달하려는 시도는 매번 실패하였습니다. 복도의 내벽에는 표식과 이름, 길거리 예술과 같은 다양하면서 많은 낙서가 있습니다. 이 낙서들은 흐려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합니다. 칠판과 게시판에는 표준 교육과정으로부터 양자학, 우생학 등 심오한 내용의 판서와 게시물이 관찰되었습니다. 이 역시 흐려지기와 나타나기를 반복합니다. 한 연구원은 이 칠판의 내용을 사진으로 찍어보려고 했으나 사진에는 빈 칠판만 찍혀 있었습니다. 학교 건물 내에서는 의식불명의 사람들이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폐교 후 실종된 학생과 교직원들인 것으로 보이며 폐교 후 10년 후쯤 실종된 사람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건물 내에서 이들을 깨워보려는 시도를 해보았지만 실패. 학교 외부로 옮겨보았는데 갑작스럽게 의식은 회복되었지만 정신 착란을 일으키며 급속도로 진행되는 탈수로 사망 후 완전 부패에 이르렀습니다. 실종자들이 SCP-026을 방문하게 된 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실종되기 전 동일한 꿈에 시달린다는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바로 교실에 있는 꿈입니다. 1년 번호 SCP-1234 등급 케테르 별명 버려진 빵집. 이상한 빵집이 있습니다. 빵집의 이름은 슈미티의 스위스 페스트리.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있는 이 빵집은 노후된 시설이 있지만 모두 아무 이상 없이 작동하며 그것을 파손하거나 수리하려는 시도는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 빵집은 평소엔 비활성화 상태입니다. 하지만 활성화의 조짐이 보이면 재단은 신속하게 식재료들을 빵집에 갖다 놓아야 합니다. 활성화가 시작되면 빵집은 폐쇄되고 창문은 모두 불투명해지는데 활성화가 끝난 뒤 빵집 테이블 위에는 200개에서 500개가량의 쇼트브레드 크리스트 파이가 생성되는데 이것은 근처에 있는 식물, 동물, 나무를 비롯하여 인간까지 알 수 없는 방법을 통해 빵집으로 끌어들인 뒤 그것을 재료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빵집 안에 재료가 충분하다면 추가로 근처의 사물을 끌어들이지 않으나 재료가 부족하면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 충분한 재료가 모일 때까지 점차 범위를 넓혀가며 모든 종류의 생명체를 건물 내로 이동시킵니다. 그중 상하거나 재료로 삼기에 불만족스러운 상태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재료로 삼지 않는다고 합니다.
재료로 끌려간 생물체 중 활성화가 끝나고 살아있는 생물체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활성화되기 전 SCP-1234 반경 100m 이내에 큰 폭의 자기장 변동, 감시 장비의 혼선 및 오작동, SCP-1234가 위치한 구역에 정전, 전력자와 같은 징후가 보이기 때문에 SCP-재단은 활성화가 되기 전 충분한 재료를 공급하는 것과 함께 인근 주민을 신속하게 대피시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SCP-130, 등급 유클리드, 별명 우체국. SCP-130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건설된 우체국입니다. 1900년도 폐쇄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인간의 관리 없이도 현재까지 훌륭한 상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1900년도 해당 지방의 소인이 찍힌 소포와 편지들이 전 세계에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화물들은 화물 종류에 따라 필요한 정확한 우편 요금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주소가 존재하지 않거나 수취인이 주소에 없어 배달 불능 우편 취급소로 보내졌습니다. 수많은 재단 산하의 인원들이 우편물의 이상한 소인을 주목했고 재단이 조사를 위해 수십 년 전에 이미 버려진 마을에 투입되었습니다. 재단이 도착했을 때 이 우체국은 튼튼할 뿐 아니라 깨끗한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조사 중인 우편실에 우편물 더미가 나타났습니다. 한 요원이 화물을 열어보려고 시도했다가 갑자기 시야에서 사라져 실종되었습니다. 그로부터 6일 뒤 재단의 우편실에 소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그 안에 있던 것은 사라진 요원과 우편 요금 부족을 알리는 영수증, 그리고 혼수 상태인 요원의 등에는 반송됨과 우편 요금 부족이라는 문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동봉된 봉투가 SCP-130의 발신 우편물 투입구에 투입되고 나서야 요원은 혼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요원들이 소포나 우체국 자체를 치우려고 시도하거나 손상을 가하려고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SCP-130의 로비 안에는 사서함들에 이어 발신 우편물이라는 표기가 붙어있는 투입구가 있습니다. 이 투입구는 40cm 폭에 6cm 높이를 가진 화물을 수용할 수 있는데 길이에는 분명한 제한이 없어 보입니다. 투입구에 화물을 넣으면 그것은 사라졌다가 추후 발신 우편물 꾸러미 속에서 발견됩니다. 다만 투입하고 난 바로 다음번에 반드시 나타나는 것은 아닌 듯합니다. 재단은 계속된 조사를 통해 우편물을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SCP-130에 도착한 우편물들은 곧 사라져 전 세계의 우체국에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여기까지 SCP 시리즈 살아있는 건물편이었습니다. 다음 시리즈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